RH식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RH라는 뜻은 요거는 빨간털 원숭이를 말하죠. 자, 빨간털 원숭이 학명은 레서스입니다. 레서스 먼키. 자, 요거는 붉은털 원숭이의 학명입니다. 학명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자, 요 레서스라는 뜻은 붉은 털이라는 뜻에서 레드 뜻입니다. 그래서 붉은 털 원숭이 학명이 레서스 몽키고, 그 레서스 몽키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RH 플러스형, 그 레서스 몽키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RH 마이너스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붉은 털 원숭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겠고요. 자, 이렇게 있겠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자, 이렇게 꼬랑지가 있겠고, 자, 다리가 있다고 합시다. 요 붉은 털 원숭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적혈구가 있겠고요. 그 적혈구에는 이렇게 응집원이 매달려 있습니다. 항원 역할을 하는 게 매달려 있는데, 자, 요거를 적혈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때 이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이 적혈구에 매달려 있는 응집원은 단백질로 된 응집원이다. 즉, 단백질로 된 항원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혈액형의 응집원 A, B는 다당류였죠. 6개의 포도당과 같은, 갈락토스와 같은 당류가 6개 결합이 된 다당류였는데 얘는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이 응집원일 때는, 단백질이 응집원으로 작용할 때는 항체가 다당류보다 훨씬 많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모든 항원이 똑같은 항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로 되어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항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얗고 예쁜 토끼가 이렇게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고요. 자, 이렇게 있겠고요. 눈이 있겠고, 입이 있겠고, 발이 있겠고, 꼬리가 있겠고요. 자, 요 붉은 털 원숭이에 있는 피를요, 요 토끼 안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토끼가 조금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적혈구가 이렇게 있겠고, 여기에 응집원, 적혈구가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러면 요 토끼 입장에서는 요 적혈구가 침입자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적혈구에 대한 항체를 이렇게 생성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토끼의 피를 다시 어디다 두냐면 시험관에 넣어서 이렇게 며칠 동안 가만히 놔두거나, 자, 빠르게 할 때는 뭐 원심 분리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심 분리를 쫙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응집원 역할을 했던 적혈구와 토끼 자신의 적혈구들은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겠죠. 자, 그렇게 가라앉는 것은 버려. 자, 버리고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위에 맑게 노릇스름하게 뜨는 액체가 있죠. 이 액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요 응집원에 토끼피로 들어간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응집원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의 항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를 RH 혈청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또는 뭐 항 RH 혈청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냐면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여기다 라벨을 이렇게 붙이면 RH 혈청이 되겠죠. 자, 요 RH 혈청 만든 걸 이제 팔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이렇게 혈청을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뜨립니다. 자, 혈청을 딱 떨어뜨리면 여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항체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고, 자,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자, 이렇게 뚱보가 하나 있습니다. 눈도 있고, 입도 있고요. 자, 이 사람의 지금 혈액형이 RH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손가락을 뚝 잘라서 피를 갖다가 여기다가 섞어보면 알겠죠. 그죠? 자, 섞었을 때, 여기에 섞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무슨 혈액형이 되냐면 RH, 레서스 몽키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이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요거랑 응집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레서스 몽키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요런 항원, 단백질로 된 항원을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RH 플러스형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어떤 사람의 피를 갖다가 여기다가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RH-0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붉은 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RH 인자, 응집원이 없다. 이런 뜻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요 RH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있는데요. 자, 우리 동양 사람인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한 동양 사람은 요 RH-0이 자, 1000명당 겨우 1명꼴로 존재한다. 1명에서 3명 정도가 RH-다. 나머지 1000명에서 약 999명에서 997명 정도는 RH 플러스 0이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희귀한 혈액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되게 흔한 혈액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양 사람은 겨우 아주 흔한데 15%나 RH-0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뭔 말입니까? 100명당 15명씩이나 RH-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겠죠. 자, 만약에 위급할 때 이 RH- 수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급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RH-0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어떤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걸 RH 플러스 0, RH-0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RH-와 마이너스끼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수열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RH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냐면 수열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RH-가 플러스한테는 피를 주는 게 가능하지만 반대로 RH 플러스인 사람이 마이너스한테 피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H 플러스인 적혈구가 여기로 들어가서 항체를 형성해서 결국은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이 사람의 혈액이 응집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RH 플러스가 마이너스한테는 수혈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외에는 자기 자신의 피와 마이너스가 플러스한테 수혈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혈액형을 요즘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내가 만약에 A형이다.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RH-다. 그러면 이렇게 A-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만약에 AB형이면서 RH 플러스다라면 이렇게 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것도 시험 문제 객관식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가세포증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자, 저가세포증이라는 것은 태아에서 저가세포만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자, 저가세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핵이 있겠고요. 적혈구도 처음에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다음에 약 이 안에 헤모글로빈을 약 1억 5천만 개 정도 만들었을 때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숙한 적혈구 표면에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RH 응집원과 이런 응집원을 이렇게 단백질로 된 걸 매달고 있겠죠. 따라서 요걸 저가세포, 요거를 성숙한 적혈구다. 성숙한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2억 5천만 개, 그 다음에 표면에 응집원을, A 응집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RH 응집원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 놓은 상태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핵이 만들고서 파괴가 됐었겠죠. 자, 요런 세포만 태아에 존재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항체 공격을 받아서 없어지는 게 바로 저가세포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자, 저가세포증은 따라서 반드시 엄마가 RH-형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빠는 RH 플러스형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자, 그리고 반드시 아기는 RH 플러스형 아기를 가졌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자, 그런데 요 아기의 첫 번째 RH 플러스인 아기의 첫째 아기는 자, 첫째 아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RH-인 엄마가 RH 플러스인 아빠랑 결혼해서 RH-인 아기도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요게
아빠가 가진 요게 플러스, 하나는 상동염색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랑 여기 하나를 받으면 아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저가세포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RH-인 엄마가 RH 플러스인 아기를 가졌을 때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아기가 있습니다. 자, 둘째 아기는 뱃속에서 죽을 위험이 있죠. 사산될 위험이 있거나 또는 태어난다고 해도 적혈구가 많이 파괴된 상태로 태어나겠고요. 그 다음에 셋째부터는 항체가 아주 많이 생기니까 더 위험하게 되겠죠. 따라서 둘째와 셋째, 둘째 이후부터는 사산의 위험성이 있는 게 바로 저가세포증이다.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엄마가 있습니다. 자, 엄마는 분명히 RH-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시해 주고요. 자, 이렇게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뚱뚱해지고, 자, 여기는 육자를 쓰면 발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아기가 이렇게 예쁜 아기가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눈, 귀, 코는 아직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플러스만 있습니다. 아기가 RH 플러스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아에 배꼽이 있죠. 배꼽은 탯줄이 끊어진 자국이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사실 동맥 주위를 정맥이 칭칭 갖고 있는 게 바로 탯줄인데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동맥,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탯줄 이렇게 얘기하고요. 탯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엄마의 혈액과 섞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엄마의 혈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엄마 혈관과 아기 혈관이 서로 교차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교차가 되는 곳은 마치 쟁반처럼 납작하기 때문에 태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태반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엄마와 아기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도 일어나겠죠. 이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지 않다. 첫 번째 뭐가 통과할 수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통과돼야 아기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겠죠. 바이러스도 통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항체도 일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자, 그런데 이 항체 중에는 이뮤노글로불린 G라는 항체가 있다. 자, 요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항체는 보통 몇 종류가 있냐면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항체는 보통 이뮤노글로빈 M이 있고요. G가 있고 D가 있고 A가 있고 E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 중에서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은 바로 이뮤노글로빈인 G고요. 작기 때문이죠. 이 이뮤노글로빈인 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종플루 항원을 맞았을 때 제일 먼저 많이 증가하는 건데 이 녀석은 항체가 5개짜리입니다. 이렇게 된 항체가 이렇게 얘를 세모랑 결합한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3개 이렇게 괜히 얘기했네요. 이거 길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5개짜리가 서로 확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항체는 강력하겠죠. 하나가 5개짜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의 결합 부위가 10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민용의 G는 어떻게 되냐면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딸랑 있는 것이니까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도록 하고요. 자, 나머지들도 다 각각의 기능과 시기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어쨌든 항체는 이뮤노글로빈인 G라는 작은 항체가 저가세포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요거만 유일하게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지금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로 예쁘게 있다가 첫째 아기가 출산을 합니다. 자, 첫째 아기가 출산 때 어떻게 되냐면 탯줄이 끊어지고 나서 이 탯줄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태반에서 태반이 뭉그러지면서 엄마 피와 아기 피가 살짝 섞입니다. 엄마 피와 아기 피가 살짝 섞여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RH 플러스를 했으니까 적혈구에 이렇게 응집원을 매달고 다니겠죠. RH 응집원이 있겠고, 이 RH 응집원이 피가 섞이는 과정에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엄마 피로 이렇게 살짝 들어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조금만 들어와도 이 엄마 피 속에 뭐를 많이 만든다고 했죠? 이런 항체를 많이 만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항체가 떠다니고 있는 상태로 첫 번째 아이가 출산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둘째 아이가 출산이 됩니다. 자,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자, 둘째 아이가 RH 플러스 0인데요. 둘째 아기를 가졌을 때는 이 항체가 이렇게 엄마 피를 타고 살살살살살 태반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아기 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기 피 속으로 들어가서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이 항체는 들어가서 이 아기의 성숙한 적혈구를 공격한다. 자, 성숙하지 않으면 저가세포처럼 성숙하지 않으면 공격할 항원이 없으므로 공격하지 않겠지만 성숙한 적혈구만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아기한테 산소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황달 증상도 일어나고 그런 영향이 있겠죠. 따라서 둘째 아기는 요구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적혈구에 빈혈증이 생길 수 있거나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줍시다. 자, 그래서 셋째 아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억세포가 또 작동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 항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세포증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응집원 A와 응집원 그러니까 응집소 알파나 베타 이런 것들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한다. 너무 항체가 크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나 요즘은 약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RH-인 엄마가 아기를 몇 명 낳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주사를 한 대 콱 맞아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주사를 맞아주냐면 이 안에는 이렇게 항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항체를 만들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항체를 엄마가 아기 낳기 한 16시간에서 한 12시간 사이 아기를 낳기 6시간에서 한 12시간 사이 또는 낳고 나서 12시간 이내에 요 주사를 맞아주면 요 항체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체를 넣어주면 이런 적혈구가 몇 개 엄마 몸으로 들어오더라도 요 적혈구를 요 항체가 파괴할 수 있어서 면역 반응이 진행이 안 되므로 이런 항체를 엄마 몸에서 만들지 않겠죠. 그러면 두 번째 아기가 출산을 하거나 가졌을 때 전혀 사산될 위험이 없겠죠. 자, 이런 주사약을 로감이라고 합니다. ROGHAM. 그냥 여러분들은 로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로감이라는 주사는 물론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뭐 이렇게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항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적혈구 RH 항원을 파괴시키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주사약, 그게 바로 로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자, 깊이 몰라도 되고요. 시험에는 요것만 나겠죠. 엄마가 RH 마이너스, 아기가 RH 플러스일 경우만 저가세포증만 관찰이 된다. 왜 그러냐면 성숙한 적혈구를 모두 항체가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